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판결은 이렇게 약할까요? 왜 범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판결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 분노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판사 재량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이유로 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 판사들의 경험 부족, 세상 물정을 모른다. 첫 번째 문제는 정말 단순합니다. 판사들이 현실을 잘 모른다는 것. 물론 이분들은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법률을 빠삭하게 아는 전문가들이죠. 하지만 저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실제 서민의 삶, 범죄 피해자의 고통, 인간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몸으로 겪어봤습니까? 대부분의 판사들은 정해진 잘난 길을 따라옵니다. 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 성적, 스카이 법대 또는 로스쿨, 사법시험 또는 변시, 곧바로 판사 임용.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직장생활도 장사도, 사업도 파산도 억울한 피해 경험도 없습니다. 현실이라는 전쟁터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요, 어떤 범죄 하나가 피해자 삶 전체를 박살냅니다. 명예가 끝나고, 가족 관계가 끝나고, 직장이 끝나고, 평생 트라우마가 남고, 인생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 판결은 어때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 판결은 실제 현실의 파괴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그 현실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경험한 사회는 책상 위의 이론이며 눈앞의 현실은 숫자, 문장, 사건 파일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법리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순진하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판사님, 당신이 피해자 가족이라면 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판사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판사는 전문가이지 현실을 살아본 시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판결을 순하게 만들죠. 경험 부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판결을 낳습니다. 두 번째 이유, 인권의식. 그런데 가해자 쪽으로만 쏠린다. 두 번째 문제는 정말 황당합니다. 우리 사회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인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인권은 도대체 누구의 인권입니까? 우리나라 인권 담론을 보면 가해자가 가장 보호받습니다. 범죄자는 구치소에서 잘 대우받고, 인권 침해를 당하면 난리가 나고, 언론은 혐의자 인권 보장을 외치고, 판사는 형량을 낮추는 사유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평생 겪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나고,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고, 인간관계까지 파괴되고, 어떤 경우는 자살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누구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까? 법을 보면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신성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그냥 참고 견뎌라. 그리고 이런 논리가 판결에서 작동하죠. 가해자가 초범이면 감형, 반성문 쓰면 감형, 합의하면 감형, 사과하면 감형,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감형, 우발적이라면 또 감형. 여기서 화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피해자의 고통은 왜 형량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왜 피해자는 사라지고 범죄자만 보호받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판결이 약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왕따 문화. 강한 판결은 튀기 때문에 피한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가 가진 아주 부끄러운 문화입니다. 바로 왕따 문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집단 압박이 강한 나라입니다. 판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판사가 강력한 판결을 내리면 법원 내부에서 튀어 보입니다. 동료 판사들이 눈치를 줍니다. 언론이 반발합니다. 판결이 너무 세면 여론이 이상하게 몰립니다. 인권단체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내부에서는 왜 혼자 강력하게 가느냐, 너무 튀면 조직이 곤란하다, 이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생각합니다. 강하게 판결하는 순간 내가 왕따가 될 수 있다. 재미있는 건 이 왕따 문화가
전체 판결 문화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판사들은 개인이 전문가이지만 조직에서는 항상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판사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은 바로 이겁니다. 적당하고 무난한 판결을 내려라. 그 결과는 피해자는 분노, 가해자는 환호, 사회는 불신, 판결은 힘을 잃음, 사건은 반복, 범죄율은 오히려 증가. 그리고 이 모든 악순환의 기저에는 튀는 사람을 집단적으로 비난하는 왕따 문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대한민국 판결은 약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 약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경험 없는 판사, 가해자 중심 인권, 조직 왕따 문화. 이 세 가지는 결합하면 솜방망이 처벌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가장 슬픈 부분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도 판결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판결이 약하면 범죄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의는 처벌이 동반될 때 실현됩니다. 가해자가 보호받는 사회는 결국 피해자가 침묵하는 사회가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정의란 무엇인가? 를 묻고 싶습니다. 정의는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이며 사회적 안전이며 신뢰이며 책임입니다.